아유, 우리 기돌이 왜 울어? 왜 그래? 누가 그랬어? 누가? 형아가 때렸어. 이마에서 피나. 이놈의 그냥 이놈의 이 형아 때렸어? 얘 이거 아주 그냥 기훈이 이놈의 새끼 이거 어디 갔어 그냥 기훈아! 야, 너 그냥 동생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그냥? 원래 사나이는 주먹이에요. 그리고 저런 애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요. 그냥 얘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싸움 지르고 집에 와서도 주먹 쥐고 그냥 이게 누구 닮아서 이런지 몰라 그냥 내 엄마가 그냥 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냥 아빠한테 이를 거야 나 기훈이 아빠 그냥 아유 그냥 기훈이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아, 기훈이 일로 와봐. 너 진짜 남자는 긴 말이 필요 없어. 이놈 맞아야 돼. 머리 박나 실시. 아유 박어. 기돌이 어딨어? 기훈이 어디 갔고? 누구 닮았나 했더니 그냥 아빠 닮았고 이 폭력적이야 이거. 네. 아, 예. 1인 3역을 아이고. 우선은 기돌이, 기훈이 아빠. 네, 이거 연기 한계를 느끼는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네. 사연을 보니까요. 4학년인데 아이가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학교에서도 아이한테 기분이 나쁘면은 막 필통 집어 던져갖고 네네네. 아이가 필통에서 나온 걸로 맞아서 상처가 날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라서 걱정을 하는 사연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아버지도 약간 폭력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일단 기돌이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만히 연기를 보니까 네. 엄마도 어느 정도 기본빵에 폭력을 합니다. 아, 그러네 목소리에서 나오는 보스가 그렇죠. 있네요. 폭력가족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요즘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어떤가요, 요즘? 네, 매체에서도 많이 보시죠. 네네. 그래서 네. 매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정말 쉽게 잘 분노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폭력적이다는 네네네. 얘기할 때 뭐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뭐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했다 뭐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이런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나요? 아이들이 이제 그 유명한 실험인데요. 네.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영화를 보고 들어가서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는 장면, 네네.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온화하고 좀 평화로운 그런 장면, 네. 서로 협동하고 조합하는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보고 들어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이렇게 CCTV로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네.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고 그렇죠. 예, 폭력적인 그런 그 환경에 노출됐다가 아이들이 네. 장난감을 갖고 놀면 주로 이제 뭐 칼이나 이런 뭐 무기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형을 뭐 때리고 논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폭력성이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온화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그런 그 영상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인형을 안는다든지 이렇게 같이 갖고 놀고 친구들하고 같이 협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입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그만큼 또 영향을 환경이 미치죠. 굉장히 네. 또 중요한 거네요. 네, 아이들에게는.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같은 거 들어보면요. 다 부시고 맞아요. 그렇죠. 칼로 네. 베고 막 폭발시키고 막 이런 만화가 많은데 그게 사실 다 아이들이 보라고 만들어진 것들인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딱 들어보니까 조금 심히 걱정이 많이 그러게요.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네. 있는데 지금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것도 아들. 그렇죠. 그것도 두 아들. 이 오늘 주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주부님의 아이는 어떤가요? 이 폭력성 아이들은 그럴 때 뭐 싸우고 이러긴 하지만 어떠신지 사실 궁금하네요. 아까 그 꽁트를 보면서 네네. 저희 집이 딱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큰애가 어느 순간부터 저만 없으면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러니까 집에 딱 가보면은 둘째가 저를 붙잡고 맨날 우는 거예요. 형이 없을 때 때렸다고.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언젠가부터인가 동생을 좋아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관심 받으려고 약간. 예. 동생을 좋아하는데 예, 제가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엄마가 동생을 네. 너무 이뻐하니까. 질투죠, 질투. 예, 약간 그러니까 얘가 저만 없으면 항상 동생을 그렇게 무지하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아빠는 성격이 어떠신 편이에요? 이제 아빠는 이제 첫째 아들 아빠도- 패는 거죠. 머리 박아. 그렇죠. 약간 군대식이에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머리 박고 이렇게 하고 엎드려 뻗쳐 하고. 근데 작은 애는 너무 애교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는 못하고 큰 애한테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많은 가정들이 좀 네. 이런 문제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요즘에 뭐 특히 이 아이들의 폭력성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네네네.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좀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한 달에 두세 건씩은 폭력으로 인한 자살 뭐 사건이라든지 맞아요. 폭력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CCTV로 계속 확인하는 그 CCTV로 계속 찍힌 장면에서 아이들이 그 친구를 그 아파트 복도에다 놓고 계속 때리는 장면, 감금시켜 놓고 그 하루에 걸쳐서 때리는 그런 장면이 그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점점 더 잔인하고 좀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맞아요. 것들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네.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상담을 했던, 저희가 연기를 했던 이 사례 같은 경우도 김 코치님이 직접 네. 상담했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례 속의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폭력성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실질적으로? 폭력성이 이제 점점 드러나서 지금 이제 뭐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던 건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폭력적이었나요, 아이가 실제로? 이 그 지금 뭐 동생을 때리고 이런 장면들은 아마 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장면, 그러니까 엄마 없을 때 많이 때린다. 그래서 엄마 없을 때는 아마 이렇게 정말 뭐 머리 이런 데는 본인 거죠. 이렇게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냥 지나가다가도 때리고 본인이 또 이제 뭐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행동이 제재됐다든지 이런 그 상황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한테 뭔가 약간 욕구 불만에 의해서 이거를 그렇죠. 행동으로 나오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몇 학년이요? 지금 4학년입니다. 4학년. 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터 정신이 있는 친구네요. 4학년 정도 됐으면은 네. 서로 싸움하고 막 이러는 것에 있어서도 이기는 친구들만 때리는 게 남자의 세계가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한테도 그렇죠. 때린다고 하니까 그게 이 이제 문제인 친구는 거죠. 기본적으로 파이터 정신이 있는 친구네요. 네, 에너지가 좀 이렇게 남다르게 좀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특히나 네네. 이제 딸보다 아들이 더 그런 폭력성이 드러나는 건 남자 친구들이 훨씬 에너지가 많죠. 신체적인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을 때 더 이제 그런 그럼 그 아이의 문제점은 어떻게 뭐 가정에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아이의 취미 생활에서 온 건지 네. 어떤 일단 문제가 학교에서 있었는지 폭력적이라는 궁금해요. 거는 저희가 네. 얘기를 들어서 알았는데 그렇죠. 집의 생활은 또 어떤지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셨는데요. 네. 아버님이 이제 경찰관이셨고, 오. 네, 어머님은 마트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주말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집을 비우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분 모두 늦게 귀가를 하시다 보니까 또 출퇴근도 불규칙하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 특히 불규칙하고 그렇죠, 해서요. 그 등교할 때 이렇게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두 분 다 잠을 자느냐 아이들을 이렇게 챙기지 못한다든지 뭐 학교에 갔다 와서도 매번 같은 시간 뭐 아이들하고 같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숙제를 챙겨준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일이었고요. 70대 할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주니까 해달라는데 그냥 오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가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좀 그렇죠. 하게 되는 건가요? 또 젊은 할머니가 아니라 네. 네, 나이도 있는 할머니였는데다가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 집에 가끔 있을 때는 그나마도 이제 그냥 대화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훈육이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공부한 거 가져와 봐라, 뭐 이런 체크 확인이 들어가고 그럴 때는 이제 아이는 가끔 와서 아빠는 항상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아빠하고 얘기하기 싫겠죠. 대화가 아니라 훈육이니까 그렇죠. 일방적인. 그래서 아빠하고 대하기 싫다는 어떤 그 무언의 제스처를 보내면 아빠는 이제 그게 또 기분이 나빠서 바로 이제 또 체벌로 들어가고 이제 뭐 폭력적으로 부모로부터의 네.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욕구 불만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특히나 이렇게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람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뭐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분명히 게임에 빠져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동생이 옆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동생도 이제 그게 하고 일단 싶어서 먼저, 하면은 일단 가. 그렇죠. 서로 좋게 말했겠죠. 가줄래? 네. 절로? 형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해줬다가 넌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부모가 이렇게 방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폭력성을 길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부모님이 그 폭력을 또 가르치는 어떤 부분도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폭력성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수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 방임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규칙을 갖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라는 건 사실은 날 감정
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우리의 뇌에서 변연계 쪽에서 다루는 어떤 생성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날 감정이 탁 나오면 그걸 전두엽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분노는 내가 분노가 생기면 뭐 좀 자리를 좀 피워야지 뭐 이렇게 성장하면서 규칙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규칙이 없이 그냥 그렇죠. 그대로 다 표출되는 상황이 되는 나의 거죠. 감정. 그렇죠.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그대로 그냥 화내고. 받아버리는. 걸러지지가 않는군요. 어떠신가요, 우리 주부님의 아이들은? 저희 애들은 사실 그렇게 폭력적이진 않아요. 들어가요. 근데 요즘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럴 때마다 애기 아빠가 그걸 되게 심하게 막 정말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는 그래야 된다. 그렇죠. 맞고 커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게 좀 그렇죠.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컸지만 맞아서 컸지만 네. 제대로 잘 자랐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저도 네. 지금 주부님이 네.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네.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 저도 아마 조금 그렇게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왜요, 것 왜요?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강하게 키워야 된다. 아버님에 대한 무서움도 느꼈었고.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좀 심하게 권위라는 처벌하시는 거예요. 것보다도 근데 어머니 남자는 입장은 그렇게 또 커야지 그렇죠. 네.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나 그렇죠. 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걸 배울까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선생님한테 한번 괜찮은지. 여쭤봐야겠네요. 예. 아버님들이 강하게 체벌을 한다든지 강한 훈육. 특히 남자애들한테. 그렇죠. 이게 좋은 그렇죠. 그 좋은 얘기 참 방법일까요? 많이 하십니다. 아버님들은 남자는 네, 남자는 네, 어떻게 맞아요. 커야 예. 된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남자의 심리학을 보면은요, 남성들이 그렇게 해서 좀 외롭고 힘들게 큰 네.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벌써 5-6살만 되면은요 성역할을 배울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엄마한테 딱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아들이더라도 엄마를 따라하게 되면 성역할을 잘못 배우기 때문에 엄마는 띄어내죠. 이렇게 벌써 왜 어렸을 때 애들 뭐 남자인데도 하이힐 뭐 신고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띄어내죠. 그럼 띄어내고 아빠는 또 강하게 맞으면서 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완전 혼자 고립돼서 외롭고 힘든 그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감정이 막 생겨나는 형상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아이가 폭력적인 건 확실히 제재를 해줘야 되니까 아빠 입장 부모 입장에서는 혼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혼낸다는 것이 똑같이 또 폭력으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 모르세요? 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폭력을 맞추면 또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상담 네. 사례에 대해서 오늘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시고 있다고 네, 합니다. 진짜 전화 오신 분들 생각외로 많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네. 이게 폭력적인 아이들이 이만큼 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어머님들은 혼내기만 하는데 이 혼내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훈육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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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남편한테 41년 맞고 살아가지고요. 네? 남편한테 네. 41년을 맞고 살아가지고 아, 집을 남아있는데 네네. 어디 취직을 좀 할래 취직할 때도 없고 또 없고 네.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감정이 많이 좀. 네, 40여 년을 남편분한테도, 남편분한테. 예, 그렇게, 남편분도 그러면은 네네. 크시면서 좀 부모님한테 많이 좀 이렇게 혼나면서 자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네. 우리 어머니, 여보세요? 네, 지금 네, 감정이 너무 오. 격해져갖고 저희가 더 이상 전화 연결하기에는 네. 네, 좀 그럴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마음을 좀 진정하신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어떠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네, 잠시 네, 후에 네.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끌어주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 네. 또 전화 연결해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잠깐만 마음을 좀 진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상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부부 사이에도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 남편분이 자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왜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폭력성을 또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있겠죠, 분명히. 네. 폭력은 그래서 유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증상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많아요? 그렇죠. 폭력 그 집안에서 자란 아들의 경우 다시 또 폭력 남편이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고요. 아내의 경우에도 그런 그 남편을 만나서 또 폭력 가정에서 또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폭력성은 사실
왜 그랬잖아요. 아빠가 그 부모를 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유전이 네, 그렇죠. 뭐 건강상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건 아니지만 보고 맞아요. 자란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네, 모르게 이렇게 맞습니다. 습득되는 네, 경우가 많이 네. 있죠. 그렇죠. 환경적으로 그렇게 폭력은 유전처럼 네. 폭력은 이렇게 전수되는. 근데 지금 방금 전화 주신 저희가 지금 오늘은 이제 아이의 폭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네. 어머니께서는 이제 본인이 계속 당하시는 거에서 지금 전화 근데 주셨는데 그거를 보고 자란 그럼요. 부모, 아이들 아이들 그런 입장에서는 그건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자녀에게까지 폭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아이가 자라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본인의 굉장한 의지나 이런 것이 없으면 네.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지금 또 오늘 전화가 많이 오네요. 전화가 지금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디 네, 사시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양동에 사는 박정아 주부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신지요? 저희 애가 아들인데 네, 네. 지금 4학년이거든요. 4학년이요. 네, 근데 어려서부터 어딜 가면은 막 맞고 다니는 거예요. 맞고 다녔어요. 네. 어머니 애가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맞고 찢어지죠. 들어오니까 네. 아빠랑 저랑 너무 속상해가지고 차라리 걔 때리고 오면은 그냥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고 네.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는데 맞고만 들어오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네. 아빠가 하다못해 학기도를 보낸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학기도를 좀 다녔는데 요즘에는 맞고 다니진 않아요. 네. 그 정도는.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때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됐네요. 근데 이제 아빠 역시- 같은 경우는 네. 차라리 맞는 것보다는 낫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갈 수 있죠. 저도 엄마인 저는 음. 좀 그게 좀 불안하고 마음이 그렇죠.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어려서 맞았었는데 오히려 다른 아이한테 상처를 또 주는 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편치만은 않은 거예요, 네. 마음이. 네, 그래서 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아니 생각보다 이 횟수가 좀 잦은 편인가요? 점점 잦아지는 거죠? 그쵸, 처음에는 예, 점점 그게 이제 애들도 습관처럼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이 네, 그게 지금 이제 네. 전화 주신 우리 주부님의 고민은요. 네. 제가 더 이상 안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왜요? 산 증인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찌되었던 주부님의 고민을 저희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아니 근데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주부님 집에서도 아이가 조금 약간 폭력적이 됐나요? 네, 동생도 있는데 동생한테도 이제 손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네, 예전에는 안 그랬죠. 너무. 알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찌되었던 네. 이 주부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네. 꿈은 안 바꿔 이루어졌는데, 들어오는데. 안 바꿔 들어올 꿈은 이루어졌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부모님들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너 그렇죠. 차라리 맞고줘, 너도 때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네. 대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네. 몇 가지 문제를 찝어보면요. 첫 번째 도장입니다. 합기도장? 네, 학교 도장이든 태권 도장이든 네. 이 남자아이들이 운동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리키는 거에서 최우선은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장에서는 네네. 이제 아이들의 어떤 흥행을 위해서 이제 뭐 남자가 싸움했던 이야기, 그런 뭐 거 위기에서 해주나요? 구해졌던 이야기, 막 이런 거 해주거든요. 어쨌든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예에 대한 문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학기도장은 안 가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버님 같은 경우도요. 네. 지금은 괜찮아 맞는 거나 나 하지요. 이제 좀 커서 중고등학교 가보십시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진짜. 돈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런 폭력성의 아이들이 학업 성취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뭐 그런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폭력을 가해보면요. 네. 권력을 한번 딱 써보면 그게 쉽거든요. 그렇죠.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말로 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참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그 방법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횟수가 늘어나고 그 폭력성이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분노가 네. 오히려 이걸 폭력을 딱 가했으니까 그럼 분노가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네. 때리고 싸우다 보면 점점 더 사이 관계가 꼬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점점 더 분노가 와. 많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그리고 있겠죠. 또 가해자라고 해서 이 심리적으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네. 않거든요. 아주 죄책감이 저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밑으로 내려놨는지 네. 아니면 보면서도 불편한 마음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뭐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관계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폭력성을 가진 아이들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요. 학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학업은 인지적인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서적인 받침이 되어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 인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이런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 학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그럼 느낍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게 요인이 이게 눈에 될 수 보일 있죠. 정도로 될 이렇게 수밖에 차이가 나나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실험을 한 결과가 네. 있었는데요. IQ하고 분노 지수하고의 그 상관관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노 지수가 거의 한 반 정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네. IQ가 적게는 6, 7단계에서 많게는 24단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 정도로 정서적인 것은 인지적인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그 IQ가 120이었더니 80대고 뭐 이런 거네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러니까요. 것 근데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가 폭력적이면 혼내서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는 어떤 식으로 좀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그 대부분의 이제 어머니들이 같이 이제 혼을 내다 보면 네. 부모님들도 감정 조절이 되지 그렇죠, 않아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뭐 그렇죠. 때린다든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들을 같이 트레이닝하면 더 좋을 것 감정 같습니다. 조절 트레이닝이요? 어떤 감정 조절 게 트레이닝 하는 어떤 거예요? 건가요? 네. 감정 조절 트레이닝은 우선 내 감정을 좀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 엄마, 그렇죠. 부모님의 감정.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딱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뭐 감정 카드로 활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지금 감정을 좀 감정 일기를 통해서 좀 써본다든지 해서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는 것. 뭐 그렇게 뭔가를 거쳐간다면은 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생감정이라고 하죠. 그걸 한번 날감정. 날감정. 이 감정이 훅 올라왔는데 카드 어디 있어? 찾는 동안에 감정이 싹 사그라들거든요. 참 그렇게 그렇죠? 되기까지 또 훈련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그렇습니다. 훈련이. 그 외에 또 간단한 방법도 없을까요? 예, 그거 말고도 뭐 이제 근육이완 트레이닝 같은 거 네.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분노가 확 올라왔을 때는 뭐 이렇게 심호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이완하는 어떤 훈련을 하고요. 또 평소에는 긴장과 이완,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활용해서 근육 이완 프로그램을 좀 트레이닝을 해서 몸을 좀 많이 움직여주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네. 긴장을 했다 이완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 같은 네, 거죠. 스트레칭 같은 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눈, 코, 눈, 입, 뭐 네. 손 이런 네. 거를 긴장했다가 풀어주는 형식으로 좀 긴장 이완 프로그램을 좀 트레이닝을 하면 좋습니다. 네, 결론은요. 네, 우리 홍주부님 같은 경우도 아이들과 아버님이 같이 하셔야 되는. 주부님 뭐 어떠셨어요? 네, 오늘 그래야 될 쭉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태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엄마 아빠 감정 때문에 그렇죠. 애가 그렇게 된 거는 아닌가 싶기도 해서 오늘 가서 좀 애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폭발할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가족이라는 게 네네. 이렇게 참 대화도 이루어지고 사랑을 이렇게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각자 너무 바쁘잖아요.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대로, 아빠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못 들어주고 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이 너무 그렇죠, 적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 있지 네. 않습니까?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근데 아이는 나의 거울이다라는 오,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네. 아이가 따라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아이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 해주신 두 분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만큼은 내 아이에게 한번 귀도 기울여보고 네. 상담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네. 말도 한번 건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족끼리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 엘라의 도전! 도전!